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공사 안전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설안전에서는요, 주요 과목이 바로 필기에서 6과목이죠. 건설의 안전기술의 내용이에요. 핵심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필답형 내용이 고스란히 대부분이 또 작업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필답형에도 많이 나오지만 작업형에도 대부분 줄을 이루는 내용이니까요. 필답형에 기본 공부되어 있어야 일주일 만에 작업형 점수도 나옵니다. 지금 기출된 일부러 과목별로 해서 제가 번호를 붙였잖아요. 법규에 해당되는 1과목에 해당됐던 안전 기준이 한 60몇 번까지 있다면 근 2배 가까운 번호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출제 기준이 어느 과목에 가장 많은가도 알 수 있겠죠. 작업형 갔을 때도 대부분 핵심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라고 해도 되고요. 토합의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이다. 또는 흙마기가 붕괴되는 현상이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땅을 팠거든요. 이렇게 굴착을 하고 여기는 흙이 쌓여 있는데요. 여기가 연약한 점토죠. 지금 땅을 팠는 부분은 흙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흙이 쌓여 있으니까 이 토합의 차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흙이 이렇게 넘어오지 말라고 흙막이 벽체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이고 못 견디겠다 하고 다시 불룩하게 올라오는 게 히빙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무엇 때문에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또는 토합의 차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온다. 굴착했던 부분이 흙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건데요. 또는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그죠? 바로 히빙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사질토 집안에서 모래 집안이죠. 자, 모래는 물이 잘 스며드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흙을 이렇게 굴착을 했는데 쌓여있다, 그죠? 사질 집안, 모래인 거예요. 지나가던 지하수가 자꾸 이쪽으로 스며들죠. 자, 물이 스며드니까 강도가 약해지고요. 쌓여있던 흙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죠? 다시 물하고 모래가 이렇게 섞여서 부풀어 올라오는 게 보일링 현상이다. 그죠?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서 뭐 때문에 수위 차이로 인해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걸 모래의 액상화 현상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보일링 현상이죠. 보일링은 영어로 끓다라고 그랬죠. 그죠? 끓으려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잘 스며드는 어느 집안? 사질 집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질 집안에서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건 보일링 현상.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흙의 토합의 차로 인해 붕괴되는 건 히빙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문제인데요. 굴착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히빙과 보일링 현상을 설명하시오. 금방 공부했으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히빙 현상은 어떤 집안에서 연질 점토 집안에서 또는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무엇 때문에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로 인하여 또는 흙막이 내외면의 토합 차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이다. 또는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인데요. 붕괴되는 모양이 흙막이 바깥 흙이 안으로 밀려든다. 기억나시면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일링 현상은 끓는다 그랬죠.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 집안이다 했습니다. 사질토 집안에서 무엇 때문에요?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하여 또는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다.
또는 모래의 액상화 현상이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른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유형. 굴착공사 시 발생하는 히빙 현상에 의하여 인접 지반 또는 흙막이 지보공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히빙의 피해 현상을 두 가지 적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흙을 이렇게 팠는데요. 흙막이 벽체를 이렇게 설치해 놨죠. 넘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토합 때문에 결국은 에고 모르겠다고 붕괴되니까 흙막이 지보공도 넘어져서 파괴되고, 예, 흙도 어떻게 돼요? 쌓여있던 흙도 붕괴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흙막이 지보공 또는 흙막이 벽체 파괴, 배면 토사 붕괴,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영향, 피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을 3가지 적으시오. 단, 작업 중지하고 굴착도 원상 매립은 제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일링은 지하수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굴착을 했는데 물이 이렇게 지하수가 스며드는 건데요.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위로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지하수의 위치를 밑으로 흘러가도록 지하수 위를 저하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굴착을 이만큼 한다면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던 걸 차수벽 같은 걸 설치해서 흐름을 바꿔줘도 됩니다. 지하수 흐름 변경.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흙막이 벽체를 이렇게 해놨다면 흙막이 벽을 땅속에 깊게 묻어둔다면 넘어와도 이렇게 다시 솟구쳐 오르는 건 없겠죠. 근입벽을 깊게 한다.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흙막이 벽체의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 첫 번째 지하수위 저하, 두 번째 지하수 흐름 변경, 세 번째 근입벽을 깊게 한다.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입니다. 아까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생긴다 그랬죠. 지반이 약하니까 지반을 보강하거나 개량하는 게 대책이 됩니다. 첫 번째,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 또는 줄여서 지반을 개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보강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어스 앵커 설치해서요, 지반을 좀 강하게 해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굴착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쌓여있는 하중이죠.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쌓여있는 흙을 좀 덜어내면 토합의 차가 적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상재 하중 제거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보일링 현상처럼요.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으면 붕괴를 막아줄 수 있겠죠.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또는 웰 포인트 공법은 사실은 모래 지반의 탈수 공법인데요. 근데 이 굴착 주변의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하면 히빙 현상도 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적어도 되고요. 소단을 두면서 굴착한다 또는 굴착 저면을 보강해 주는 건데요. 토사 등의 인공 중력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저면에 인공 중력, 토사 등을 가중시켜서 다져준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짧은 거 하자면 첫 번째 지반을 개량한다. 두 번째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세 번째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또는 굴착 주변의 상재 하중 제거한다. 네 번째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다섯 번째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암기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흙의 동상 현상 방지 대책인데요. 자, 이제 흙이 언다는 건 흙 속에 있는 물이 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동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흙 속에 배수구를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죠? 그래서 배수구를 설치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지하 수위 저하시켜도 되겠습니다. 백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 저하시킨다. 두 번째, 얼지 않도록 흙 속에 단열 재료를 매입한다. 세 번째, 흙을 화학 약품으로 처리한다. 그죠?
또는 네 번째,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그죠? 뭐, 또는요,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상층에 조립토층 설치한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본다면, 배수구 설치하여 지하수위 저하시킨다. 단열 재료를 매입한다.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뭐 아니면 추가로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에서는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설안전에 잘 나오고요. 자, 과로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자, 요거 과거 교재 보시는 분들 규정 바뀌었으니까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대상액의 구성 항목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예. 우리 대상액이라는 건, 예,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가 되거든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재료비는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액의 구성 항목 세 가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서 정의하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가 되겠죠.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정의를 적어라 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무엇인가 정의 보겠습니다. 뭐를 위하여인가 하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금은 핵심 키워드만 처음에는 기억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건 뭐를 위해 쓰는 돈인가 하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거, 그죠? 을 위하여. 어디에서 쓰는가 하면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 본사에 설치된 안전 전담 부서에서인데요. 너무 기니까 건설공사 현장이나 본사 안전 전담 부서에서 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해 볼게요.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디에서 씁니까? 건설공사 현장 또는 본사의 전담, 안전전담 부서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쓰는 돈입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또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무엇인가? 그죠? 공사 원가 계산서 구성 항목 중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들어가는 세 가지였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그죠?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 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려면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외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에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종류를 세 가지 적어라. 그죠? 지도를 공짜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도기관에 돈 줘야겠죠.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의 공사까지 이렇게 지도 받기 힘들죠. 그죠?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안에 공사 끝나요. 언제 지도 받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기가 힘들어요. 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현장. 곤란하겠죠? 섬입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기억하기가 쉽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에 안전보건관리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지도가 될 필요 없죠. 여기에서 이미 했는데 이중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다시 말하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이거 하면 되는데 외부 기관에 지도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와 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첫 번째 짧은 거 그죠?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가기 힘든데 섬이잖아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인데 제주도 제외입니다. 특별히 세부 항목 적으라는 거 없으면 괄호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중복할 필요 없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하나 더 넣자면 전담 안전관리자 자격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법규에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나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설치나 해체나 조립할 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기계기구. 다시 말하면 하수급인이 있다, 그죠? 그렇더라도 이 기계기구가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치, 조립, 해체한다면 도급인이 조치를 해야 된다. 뭔가 하면요. 타워 크레인, 워낙 사고 많잖아요.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높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기계들, 그죠?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당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언제 가스 농도 측정이 필요한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 작업장은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자 지명해서 측정하는데요. 첫 번째 언제겠어요? 작업하기 전에 해야겠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두 번째요. 가스 냄새가 나요. 누출된 것 같죠? 이때 해야죠. 그죠? 가스의 누출이 의심될 때. 세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4시간마다 가스 농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불러드리는 게 좀 먼저 기억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불러드리는 순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 보자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서?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두 번째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세 번째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인데요. 4시간마다 측정해야 되고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 자, 4가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표에도 나옵니다. 터널 공사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터널에서 이 자동 경보 장치는요, 이상이 있다는 걸 경보로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점검할 때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자동경보장치에 전원이 들어왔나, 그 다음에 작동하고 있나 보겠죠. 전원이 들어와서 작동하는가, 첫 번째 계기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 자동경보장치는 뭐 하는가 하면요, 가스를 검지, 그죠? 가스를 검지해서 가스가 있잖아요. 그럼 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경보. 삐 해서 가스가 있다는 걸 경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스를 검지하는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검지했다면 경보해야죠.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에서 설치하는 자동 경보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첫 번째는 계기의 이상 유무, 두 번째 검지부의 이상 유무, 세 번째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출제가 안 되던 내용입니다. 이거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죠, 그죠? 한 번 정도밖에 출제 안 되었습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터널 내의 환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발파 후에 유해가스, 분진, 예형기관의 배기가스 등은 신속히 환기해야 되고요. 발파 후에 몇 분 이내, 그죠? 30분 이내입니다. 30분 이내에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기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가스가 있다면 그거를 처리하는 장치가 없는 무슨 기관인가 하면 디젤 기관, 그죠? 디젤 기관은 터널 내 투입을 금해야 합니다. 터널 내의 기온은 37도씨, 그죠? 예.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37도 올라가잖아요. 터널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터널 내 기온은 37도씨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며 근로자 작업 조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에 해체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적어보시오. 하지만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요. 해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발파도 있고, 햄머로 깰 수도 있고, 장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해체하는 방법하고요. 해체 순서를 도면에 나타내야 됩니다. 해체 방법, 해체 순서, 도면. 그 다음에 해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겠죠.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인데요. 너무 기니까 가설 설비 등의 방법. 근데 가급적 요거는 빼고 적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에서 지상 꼭대기까지 화약 같은 거 발파한다 생각하면 연락되어야겠죠. 대피하라, 그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자, 그리고 미리 해체물은 어떻게 처분하겠다. 폐기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처분 계획 세워야 됩니다.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이거를 해체할 때 쓰겠다. 예,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화약을 사용한다면 얼마만큼을 어떻게 쓰겠다.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체 작업, 작업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첫 번째 해체의 방법, 해체 순서, 도면. 두 번째 가설 설비 등의 방법. 세 번째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네 번째 해체물의 처분 계획. 다섯 번째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여섯 번째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딱 한 번 출제됐고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해체공사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적어라. 그죠? 자, 우리가 암기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자, 전도공법. 전도공법은 벽체 하나를 전도 넘어뜨려서 해체하는 건데요. 자, 이때는 큰 벽체를 넘어뜨리면 소음과 진동 엄청 나겠죠. 그래서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의 규모를 작게 하고 중량을 최소화하며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작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의 규모, 중량,
높이를 작게 한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철 햄머 공법은 철제의 망치로 깨는 거죠. 그죠? 자,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장 가능한 낮게 한다. 그래서 철 햄머 공법은 햄머 중량과 낙하 높이를 낮게 한다 하시고요. 현장 내에서 다 자르려면 엄청 먼지도 많고 소음 진동 심하죠. 현장에서는 크게 잘라서 밖에 가지고 가서 작게 자르면 되겠죠.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 외에서 잘게 파쇄한다. 자, 그 다음에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정도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한다. 이 정도 외우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해체 공사 시 소음과 진동 방지하기 위한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 공법의 경우 전도물의 규모, 중량, 높이를 작게 한다. 철 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낮게 한다, 작게 한다 해도 되겠죠.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 외에서 잘게 파쇄한다.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인데요. 각각 적어도 괜찮습니다. 다는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가급적 다는 그냥 생략하신 게 좋겠고요. 자, 높이인데요. 반드시 지상 높이. 지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높이 얼마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 공사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넓은 거 얼마입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 공사. 연면적이 좁은 건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사람이 많은 시설 그랬죠. 일단은 고르시오 대비해서 1번은 보겠습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 판매 운수시설, 종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좁은 거 기준이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용접하는 설비 공사, 단열재 쓰는 단열공사, 불이 잘 붙죠, 그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그 다음에 최대 길이 아니죠. 최대 지간 길이. 다리와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 사이 길이가 지간 길이입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터널 건설 공사 다 들어갑니다. 5번도 가급적 제외하시는 게 좋죠. 근데 숫자 때문에 숫자 기억할게요.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등의 건설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입니다. 고르시오가 더 어렵다 그랬죠?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적으시오 대비는 암기하기 쉬운 거 한 4가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눈도장 찍어서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거 한번 볼게요. 자, 높이다, 그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 공사. 연면적 넓은 거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 공사. 자, 그 다음에 다리죠.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터널 건설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자, 공부했으니까 적어보겠습니다. 지상 높이는 얼마?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입니다. 연면적이요. 얼마 이상인 냉동 냉장
냉동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나 단열 공사. 냉동냉장 창고는 좁은 거 기준이죠. 그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최대 지간 길이가 얼마?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터널 건설 공사.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인 굴착입니까? 10m 이상인 굴착 공사 해당되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굵직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그 다음에 공사 종류별로 세부적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네, 다음 보기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업주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공사에 언제까지, 그죠? 착공 전날입니다. 이거 제출하고 다음날 착공한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어디에 내는가 하면요. 공단에 두부를 제출한다. 자,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굵직하게, 그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하위법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세부적인 거, 그죠? 착공 전날까지 어디에? 여기는 공단이에요. 몇 부? 두 부 제출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출은 공단이 하는데 공단에서 노동부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착공 전날 공단에 두 부 제출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 구분 세 가지를 적고 판정 기준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하면 이제 심사하잖아요. 그죠? 적정이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확보되었을 때 적정입니다. 조건부 적정이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할 때 조건부 적정입니다. 부적정입니다. 기계 설비나 건설물이 심사 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시에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 부적정이에요. 자, 조금 짧게 기억하면, 자,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의 구분입니다. 적정은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확보되었을 때, 조건부 적정은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은 공사 착공 시에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중량물 취급 작업.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작업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중량물 취급 작업은요, 중량물에 다치지 않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추락,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죠. 낙하, 물건에 맞을 수 있죠. 넘어지는 전도, 깔리는 협착, 중량물이 붕괴될 수 있겠죠. 그죠? 추락 위험을 추락 위험 예방 대책, 낙하 위험 예방 대책, 전도 위험 예방 대책, 협착 위험 예방 대책, 붕괴 위험 예방 대책, 이렇게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양중기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신 인데요.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적으라는 건 괄호 속의 내용을 포함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양중기 첫 번째 크레인이죠.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이렇게 적으시고요. 곤돌라 승강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양중기 종류입니다.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이고요. 곤돌라 승강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다음 보기는 양중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괄호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나 장치다. 그죠? 중량물을, 화물을 상하로도 내려가고 좌우로도 동력으로 움직인다. 그죠? 이건 바로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괄호란 역시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다.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요, 리프트에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싣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거 리프트. 우리가 스키장 가도 리프트 사람 타잖아요. 그죠? 자, 괄호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고요.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긴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긴 데 쓰는 건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네, 맞죠, 그죠? 2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 4가지. 한 몇 년 전에 요거 바뀌었죠, 그죠? 승강기는 이제 다 뒤에 엘리베이터라고 붙이는데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고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과 화물 함께 실을 수 있는 승객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있고요. 백화점의 계단식으로 된 거죠. 그죠? 엘리베이터 있고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승강기의 종류.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까지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양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 적는데요. 과부하 방지장치는 제외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 양중기의 공통방호장치 기억해 볼게요.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그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였는데요. 요거는 지금 제외하라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째요. 와이로프를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안 되죠. 일정 거리 남기고 감아 올리는 걸 멈추는 권과 방지장치죠. 3번째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 이렇게 4가지가요. 자, 양중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공통방호장치입니다. 우선 요거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 방지장치 제외하고 5가지 적으라는 건 다른 방호장치 공통 아닌 것도 적으라는 거죠. 승강기에 3가지 추가됩니다. 그죠? 출입문 인터록이 외우기 쉽죠? 엘리베이터의 문이 안 닫히면 출발 안 하죠. 출입문 인터록. 조속기는 속도 조절하는 개념. 그래서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속도가 적혀 있습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제가 최종 멈추는 스위치다 기억하자 그랬는데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균형 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공가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 승강기 요거는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리프트에만 있는 거 있죠, 그죠? 조작반 잠금 장치, 요런 장치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을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 공통 4가지 적으면 되겠죠?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권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공가방지 장치는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일정 거리, 보통 0.25m, 직동식 0.05m죠. 남겨두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춰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요 공가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감아 올리다가 이게 뭐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여기 화물을 매달고, 지금 줄거리를 해서 이렇게 계속 감아 올리면, 쫙 올라가다가 이게 드럼에 화물이 부딪히면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권상용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야 하는 조치인데요. 자, 우리 이동식 크레인은 공가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은 삐삐삐 경보하라. 경보장치 설치죠. 두 번째, 위험 표시를 하라. 권상용 와이로프에 위험 표시할 것 두 가지입니다.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권상용 와이로프에 위험 표시를 할 것. 자, 29번 넘어갑니다. 곤돌라 등 양중기 방호장치 중 와이어로프 등의 과도한 감아 올림을 방지하는 장치명. 금방 했죠, 그죠? 공가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3가지. 작업형에도 작업 시작 점검은 잘 나오기 때문에요. 필답형부터 나오지 않은 것도, 그죠? 우리 꼭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일반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제가 천정 크레인 그려놓고 기억하자 그랬죠? 줄이 끊어지면 무조건 사고 나겠죠? 근데 작업 전에 언제 와이로프를 다 봅니까? 그죠? 이거는 정기 점검 때 봤다라고 하고요. 통하는 곳이 괜찮은가 보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다 그랬죠. 그죠? 레일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떨어지는 이탈 사고 나겠죠.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탑하는 기능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스탑하라 그랬죠. 그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고요. 기계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 장치 기능이 세 번째입니다. 자,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첫 번째는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번째는 주행로의 상층 및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세 번째는 공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 또는 작업 지휘자 업무. 그죠? 자, 이거 작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하고요. 공통상을 한번 외워보자 그랬죠. 거의 1번 공통이다. 그죠? 공통으로 다 들어간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작업은 순서를 결정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죠. 두 번째는 오늘 사용하는 재료나 기구 공구에 결함이 있다면 사고 나겠죠. 그래서 재료, 기구 공구에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하다면 보호구를 착용했는가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 업무 내용입니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재료,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할 것.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32번. 크레인 작업 시에 관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죠? 크레인 작업할 때요, 일하는 근로자가 무엇을 준수하면서 일해야 되는가. 그죠? 자, 크레인은요, 아까 그랬죠. 중량물을 상하
좌우로는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그죠? 이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을 가지고 분리나 제거하는 작업 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지금 크레인이 이렇게 중량물을 매달고 가는데요. 앞에 작업자가 작업합니다. 이때는 운전자는 작업자 보면 멈춰야 되고요. 작업자를 내보내고 지나가야 됩니다. 작업자 머리 위로는 화물이 통과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자, 지금 인양할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동작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그죠? 나머지 유류들은 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이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한 세 가지 보겠습니다. 크레인 작업할 때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 그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 그냥 작업 시작 전 점검이나 관리 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나 같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제가 필기 때 이렇게 그렸죠.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물체를 싣고 가는 크레인이다. 이렇게 그렸고요.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은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지만 집안이 나빠도 사고 나니까 1번 합치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1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와이어 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멈추는 공가 방지죠. 이게 없을 때는 경보하는 경보 장치라 그랬죠. 공가 방지 장치, 그 밖에 경보 장치의 기능. 세 번째는 사고 직전에 차가 멈춰야 된다. 그죠? 스탑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첫 번째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 상태. 두 번째, 공가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의 기능. 세 번째,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자, 크레인에는 사람 태울 수 있는 거 아니죠? 화물만, 그죠? 중량물만 운반하잖아요.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크레인에도 사람을 태울 수 있는데 전용의 탑승 설비를 하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면은 태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크레인에 갖추어야 하는 추락 위험 방지 조치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전용의 탑승 설비가 있더라도 높이 올라가는 크레인의 탑승 설비가 뒤집힌다면 위험하죠. 그래서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자, 만약에 뒤집혔다고 다 떨어질 수 없죠. 작업자는 안전대 매야 합니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갔다가 하강할 때 사람이 뛰어내려서 안 되겠죠. 그죠?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자,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했을 때 사람을 태울 수 있다. 그죠?
이 경우에 크레인이 갖춰야 하는 추락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두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세 번째,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크레인과 건설물 등의 간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행 크레인 또는 선의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 그 폭, 크레인의 통로다, 그죠? 0.6m 이상으로 한다. 통로는요, 사람이 끼지 않아야죠. 이렇게 지나가려면 60 정도는 되어야 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 통로 중에서 건설물의 기둥하고 접촉할 때는 0.4m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행 크레인, 선의 크레인의 통로는 통로의 폭은 0.6m 이상, 통로 중에서 기둥에 접하는 부분은 0.4m 이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 그죠? 운전실이나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운전실로 가는 통로 끝과 벽체는 0.3m 이상, 30cm 이상이면 되고요.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통로 끝과 간격은 0.3m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꼭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36번 넘어갑니다.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중에서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단, 제조사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가 확인을 받아 설치,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할 것은 제외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와이로프로 타워 크레인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타워 크레인을, 그죠? 넘어지지 않게 지지할 때는요, 일단은 이걸 고정할 수 있는 전용 지지 프레임부터 땅에 박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이 좀 너무 안 되지만요. 이렇게 땅에 고정할 수 있는 지지 프레임을 일단 이렇게 땅에 박아요. 그죠? 전용 지지 프레임을 먼저 설치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60도 각도로 이렇게 고정하는데요. 자, 하나, 둘, 뭐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프레임에 고정하는데 클립이나 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안정된 각도는 60도 이내가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그죠. 와이어 로프 고정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설치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뭐 수평면에서 이런 거 빼도 되죠. 설치 각도 60도 이내로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이나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요. 너무 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가공전선, 전봇대 전선이 지나간다면 잘못하면 유도전기가 타고 흐를 수 있겠죠.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그죠? 자, 문제와 답 3가지 정도 볼게요. 타워 크레인 중에서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중 와이어 로프로 지지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설치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세 번째,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한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별표 3개짜리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타워 크레인 악수천우시 조치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 10m/s 초과할 때요. 가장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을 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되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언제냐면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예, 완전 조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붕괴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초당 10m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초당 15m를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일하면 안 된다. 그죠? 약한 태풍 정도 불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합니다. 바람이 초당 30m 초과하면 좀 강한 태풍인데요. 5궤에 설치되어 있는 달려가는 주행 크레인은 이미 일은 안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이탈 방지 조치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자, 이렇게 강한 태풍이 지나가거나 지진이 있고 나면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겠죠, 그죠? 5궤의 양중기 각 부위에 이상을 점검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할 때 5개 승강기나 건설용 리프트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 일은 이미 안 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건 35m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한다. 바람 얼마였죠? 제일 작게 불 때죠.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얼마죠? 바람이 초당 15m를 초과할 때다. 자, 그 다음 38번 넘어갑니다.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하는 경우에 조치사항인데요. 자, 요거 공통사항 한번 볼게요. 크레인뿐만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기계들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시, 자, 모르는 기계가 나와도요, 비우지 말고 공통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순서가 잘못되면 와라락 붕괴되겠죠.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하는데, 그죠? 그래서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합니다. 이렇게 붕괴 우려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겠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천후시에 날씨가 굉장히 나쁘면 붕괴되잖아요. 그죠?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게 좋다. 요 세 가지 거의 공통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할 때 조치해야 할 사항 세 가지입니다.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합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합니다.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생략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그죠? 이번에는 크레인이 아니라 역시나 승강기나 리프트 높이 올라가죠. 제가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 거의 공통으로 기억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승강기나 리프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할 때 작업 지휘자의 역할, 그죠? 이것도 거의 크레인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작업 지휘자의 역할, 직무입니다. 작업 지휘자 공통 첫 번째, 그죠?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앞에서 크레인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료의 결함,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때는요,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합니다. 크레인하고 동일하게 작업 지휘자 역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던 문제 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과의 연결을 위한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 클립의 수를 적어라 했는데요. 자, 로프 지름이 16mm 이하는 클립은 4개입니다. 16초가 28 이하는 1개 더 많아요. 5개. 28초가는 6개. 그죠? 4, 5, 6입니다. 로프 지름 16mm 이하 4개,
16초가 28 이하 5개, 28초가 6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을 과거에는 전도라고 했죠. 그죠? 자, 차량계 건설기계는 제가 땅 파는 기계들 항상 똑같이 그림을 좀,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런데 차가 넘어진다는 건 정상적인 차는 길 가다 넘어지는 경우 없잖아요. 이런 길에서다 그랬죠. 이렇게 그려 기억하자 그랬죠. 자, 이런 길을 가는데 차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차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선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합니다. 두 번째 갓길의 붕괴를 방지합니다. 붕괴된 땅은요, 미리 유도자가 서야죠. 들어오지 마시오 해야죠. 그죠? 세 번째 유도자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요, 차량계 하유 운반기계 넘어짐 방지 조치, 동일한 세 가지죠. 근데 건설기계만요, 자, 이렇게 차 폭이 넓은데 도로 폭이 더 좁으면 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지겠죠. 도로의 폭 유지는 건설기계만 해당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건설기계 넘어짐 방지 조치는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유도자 배치, 건설기계만 도로의 폭 유지가 추가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는데요. 예, 한 번밖에 출제 안 되었죠. 차량계 건설 기계 중에 도저형 기계와 천공용이라는 건 구멍 뚫는 기계. 그래서 두 가지씩 적어보라 했습니다. 도저형 기계는요, 불도저,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불도저하고 비슷한 도저류 적으시면 됩니다. 불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천공용 기계는 땅에 구멍 뚫는 어스 드릴, 어스 오거. 이게 기억하기 쉽죠?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도 출제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 도로 포장용 건설기계와 천공용 건설기계 종류를 두 가지 적어라. 자, 천공용 기계는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어스 드릴, 어스 오거,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중에 적으시고요. 도로 포장하는 기계는 아스팔트 피니셔가 있고요. 콘크리트 피니셔. 왜 도로에 아스팔트 마감된 건 아스팔트 피니셔겠죠. 콘크리트 마감된 거 콘크리트 피니셔고, 아스팔트 뿌리는 건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뿌리는 건 콘크리트 살포기. 이 중에서 두 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보기는 건설기계 종류인데요. 보기 건설기계 중 셔블계 굴착기계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골라라. 우리가 셔블계 굴착기계 특징은 필기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파워 셔블, 자,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 또 뭐 있습니까? 예, 우리 드래그 셔블, 요 클램쉘 있네요. 그죠? 드래그 셔블까지가 드래그 셔블 혹은 백호라고 하죠. 네, 셔블계 굴착기계, 땅 파는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음이나 암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나 점검 작업합니다. 기계를 들어올린 밑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들어올린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여줘야죠. 그죠? 자, 이때 부음이나 암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죠. 자, 이렇게 그림 잘못 그리겠지만요. 이 부음을 이 위에 들어올려 놨어요. 사람이 여기 밑에 가서 점검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죠. 이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보여줘야죠. 그죠? 안전지지대 사용, 안전블록 사용,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사용해야겠습니다. 47번, 굴착장비 중에서 기계가 서 있는 집 앞면보다 높은 곳을 굴착할 수 있는 기계 한 개밖에 없죠. 그죠? 뭡니까? 파워 셔블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참고의 특징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48번.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 예, 한 번밖에 출제 안 되었죠. 주요 내용 아닙니다. 공부하실 때는 항상요, 그래도 기출이 많이 된 것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건설기계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작업의 안전수칙인데요. 첫 번째는 작업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에 포함할 사항에서 기계 종류나 능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했죠. 요거 생략해도 되고요. 첫 번째 작업 계획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기계는 사용해야 되는 주 용도가 있는데 그거 외에 사용 안 해야죠. 그죠? 장비별 주 용도 외 사용은 제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는 작업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그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승차석 이외.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차석 이외에는 근로자 탑승 금지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 첫 번째,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 주 용도의 사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네 번째, 승차석 이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한다. 네, 49번 넘어갑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예, 넘어짐 방지 조치. 아까 했잖아요. 그죠? 건설기계하고 세 가지 동일했죠. 첫 번째, 집안의 부동체마 방지. 두 번째, 갓길의 붕괴 방지. 세 번째, 유도자 배치. 이렇게 세 가지가 동일했습니다. 건설기계만 도로의 폭 유지가 포함되었죠. 자, 그 다음에 50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인데요. 요거는 차량계 건설기계하고 동일합니다. 예.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요. 지게차에서 포크를 들어 올려놓고 위치 이탈하면 안 되죠. 포크를 안전하게 바닥이나 땅에 내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포크, 버킷, 티퍼 등 줄일게요.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내려가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땅에 내려가면 지면에 내려둘 것. 그죠? 그래서 지게차가 있다면 이 포크를 첫 번째 여기 내려두는 게 첫 번째다. 그죠? 두 번째요.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자가 자리 이탈하면 안 되죠. 시동을 확실히 원동기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걸고 그래서 갑자기 달려가지 못하게 해야죠. 그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할 것. 세 번째, 키를 꽂아놓고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키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자, 문제와 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입니다.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괄호, 그죠? 100kg 이상 될 때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작업지휘자 역할이죠. 제가 아까 작업지휘자 공통 역할이 있다 그랬죠? 다른 게 나오면 비우지 말고 공통 적자 그랬는데요. 자, 작업 순서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구나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안전대 같은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땐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들어가면 되는데요. 지금 화물 운반에서는 뭐 안전대 같은 건 필요 없죠. 그 이외에 공통으로 잘 들어가는 게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작업 지휘자가 나오면 일단 네 가지 공통을 생각하세요. 작업 순서, 작업 방법 정해서 작업 지휘하고, 기구 공구 점검해서 불량품 제거하고, 안전대 같은 게 필요하다면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하고, 화물 취급하거나 위험하다면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조치한다. 그죠? 근데 지금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단위 화물 무게가 100kg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지휘자 역할은 첫 번째, 작업 순서, 작업 방법 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 두 번째,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세 번째,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요 세 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 화물, 운반차 같은 거죠. 화물을 적재할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일단은 화물을 적재할 때는요, 골고루 적재해야겠죠, 그죠? 적재할 때 조치사항입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예전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이랬는데요. 이제 법규가 가급적 한글로 풀어 적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높이 X, 너무 높이 실어서 운전자가 앞을 못 보면 안 되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첫 번째는 골고루 C자,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무 높이 X, 그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너무 많이 X, 제가 필기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골고루 C자, 그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높이 X입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많이 X입니다.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네. 그 다음에 53번 문제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예. 지게차 같은 걸 다른 장소로 이송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 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게차를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요, 당연히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해야겠죠, 그죠? 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너무 기니까요. 3번 볼게요. 가설대. 가설대 등을 사용한다면 충분한 폭과 강도와 경사를 확보할 것. 가설대는 충분한 폭, 강도, 경사를 확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지정 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다음에 지게차, 54번 보겠습니다.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헤드가드는요, 위에 상부의 틀에 개구가 너무 넓어도 이 틈이 넓으면 안 된다 그랬죠? 16cm 미만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 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자, 그 다음에 헤드가드까지 높이다, 그죠?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인데요. 헤드가드의 높이는 좌식 0.903m, 입식 1.88m 이상일 것. 이렇게 한 게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최대 하중이 예를 들어서 2톤이라면 2배니까요. 4톤의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톤이라면 2배 하면 6톤이죠. 이때는요.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4톤에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문제와 정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개구죠. 상부 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헤드가드까지 높이다, 그죠? 헤드가드 높이는 좌식 0.903m, 입식 1.88m 이상일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그죠? 괄호 내용은 세부 항목을 적으라는 말이 없다면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5번 별표 3개, 그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입니다. 자, 지게차를 그려놓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죠. 화물을 싣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죠? 하역 장치와 유업 장치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시동 걸고 조종 가능해야 합니다. 제동 장치, 조종 장치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려가려면 바퀴 이상 없어야 됩니다. 바퀴의 기능해도 되고요. 이상 유무해도 됩니다. 달려가면서 안전하기 위해선 앞에 불,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방향 지시기, 경보 장치, 그죠? 기능의 이상 유무까지 네 가지죠. 자, 지게차의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볼게요. 이번에는 화물 자동차다, 그죠? 자, 화물 자동차의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화물 자동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인데요. 지게차를 그려놓고 우리 지게차, 화물 자동차, 구내 운반차, 차라고 붙어 있는 세 가지는 지게차 기준 세 가지 똑같다 그랬죠. 첫 번째 여기였습니다. 하역 장치와 유업 장치의 기능. 두 번째 운전석이죠. 제동 장치, 조종 장치의 기능. 세 번째 달려가는 바퀴의 이상 유무. 화물 자동차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운반차는요. 역시나 하역 장치, 유압 장치, 제동 장치, 조종 장치, 바퀴 똑같고요. 자, 우리가 지게차처럼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식인데 경보 장치가 아니라 경음기의 이상 유무. 그죠? 경보 장치는 빵빵하는 경음기와 경보등을 포함했는 건데요. 구내를 달려가는 운반차는 경보등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경음기만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내 운반차가 주유하러 주유소가지 않잖아요. 충전하죠.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 이게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고소작업대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자, 우리 고소작업대는요, 밑에 차체에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위에 작업대에 작업자가 서서 높은 데 작업합니다. 그죠? 첫 번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생각할게요. 차체가 이렇게 좁고 높이 올라가는데요. 작업면이 이렇게 요철이 있거나 기울어졌다면 차가 넘어지죠. 첫 번째, 작업면의 기울기, 요철 유무. 그 다음에 작업할 때 바퀴가 굴러가면 안 되겠죠. 그죠? 요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웃트리거, 바퀴의 이상 유무. 자,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렇게 펼칠 때 비상시에는 멈춰야겠죠. 비상정지 장치, 그죠? 근데 작업할 때는요, 이 사다리가 비상하강해버리면 안 되겠죠. 비상하강 방지 장치. 그래서 세 번째, 비상정지 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작업 때 너무 많이 타거나 실어서 안 되죠.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 작업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밑에서부터 작업 모연의 기울기 요철 유무. 위에 올라가서 바퀴,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사다리 펼칠 때 비상 정지 장치 및 비상 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너무 많이 타면 안 되죠.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이요. 법에 이게 추가된 지 크게 많이 안 되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운전자가 운전 이치를 이탈해서 안 되는 기계기구입니다. 운전자가 운전 이치를 이탈해서 안 되는 기계기구는 양중기, 항타기 양발기, 양화장치입니다. 양화장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 항타기 양발기도 건상장치에 화물을 건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 이치 이탈해서 안 되는데요. 자, 괄호는 세부 내용을 적으라는 내용 없으면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이치를 이탈해서 안 되는 기계기구는 양중기, 항타기 양발기, 양화장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네, 국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운반차는요,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요것만 적으시면 되겠죠. 제동 장치를 갖출 것. 그 다음에 빵빵, 그죠? 경운기를 갖출 것. 그 다음에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 우리가 깜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향지시기 갖출 것,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 문제와 답 다시 볼게요.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동장치 갖출 것, 경운기 갖출 것,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 갖출 것,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의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경우에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항상 똑같이 이렇게 그렸는데요. 잘 못 풀지만, 예, 이제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립이 똑바르게 되었나 점검할 때 첫 번째 본체부터 보자. 그죠? 본체에서 연결이 다 바른가 본체 봅니다. 첫 번째 본체 연결부에 풀림이나 손상 유무, 풀림 유무, 뭐 짧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우리 예전에는 버팀대나 버팀줄을 3줄 써야 된다. 이렇게 버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죠?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죠?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여기 오면요. 와이로프가 있고요. 드럼이 있고 도르래 설치 똑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여기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에는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쐐기 장치.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는 공가 방지 기능인데요. 요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가 권상기인데 설치할 때는 드럼의 중심에 그죠? 이렇게 중심에서 수직으로 설치한다. 요거 있었죠. 그죠?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이라면은 우리가 공가방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항타기, 항발기 공가방지 장치 없으니까요.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까지 4가지 되겠다. 그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경우의 점검사항. 첫 번째, 본체에서부터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본체 연결부의 풀림 유무 또는 손상 유무. 두 번째는 버팀이 똑바르게 되었는가? 고정이 제대로 되었나 봅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세 번째 여기 가면요. 와이로프와 드럼과 도르래 설치 봅니다.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기를 중심에 수직으로 설치했나 봅니다.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공가 방지 기능 그죠?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중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항타기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 그죠? 이게 최근에 바뀌어가지고요. 자, 작업편에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규 내용이 항타기 항발기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자,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항타기 항발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타기 항발기가요 굉장히 이렇게 기계가 무거운데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게 땅이 못 견디고 침하되면 안 돼서 이때는 밑에 깔판이나 받침목을 깔아서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침하 방지 위해서는 깔판 받침목을 사용할 것. 자,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쐐기를 하거나 레일 클램프 요거는 이 불시에 이동하는 걸 방지해 준다. 그죠? 레일 클램프. 쐐기를 사용합니다. 쐐기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은 상단은 버팀대나 버팀줄로 고정하고 예전에는 버팀대나 버팀줄 3줄 이상 한다고 그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기억하세요. 상단은 버팀대 버팀줄이고요. 하단은 견고한 버팀이나 말뚝, 법규에 버팀, 말뚝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는 철골로 고정시킨다. 그죠? 이게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괄호 부분 조금 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타기 양발기를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 지지 구조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을 사용합니다.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양발기에 대해서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합니다. 상단은 버팀대 받침줄로 고정하고요. 하단은 버팀이나 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합니다. 네. 자, 참고 내용 그죠?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굴착 부분인데요. 이제 건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은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착 공사에 대해서 뒷부분, 그 다음에 가설 구조물 부분은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많았지만 앞 시간 말씀드렸지만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3번까지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도 무조건 참아라가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도 안 보인다. 5번만 참으시면요. 5번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핵심 단어는 외워집니다. 10번 반복하시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문장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핸드북 제가 이렇게 길게 찍었지만 강의 몇 강 안 됩니다. 그죠? 꼭 참고 처음에 한 3강까지는 3번까지는 반복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